이슈엔투데이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나 전화 받아보셨을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실제로 피해도 입고 말이죠. 얼마 전에는 딸을 납치했다면서 돈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해운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김남수 경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지능범죄수사팀이 보이스피싱 업무를 이제 담당을 하나 보죠.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예. 각 서마다 다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경찰에서는 각 부산 경우에는 15개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고, 예. 또 지방청에는 지방범죄 수사대라고 3개 팀이 한 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전 같으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김미영 팀장입니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가 와가지고 뭐 대출을 해주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곤 했는데 좀 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태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대포 통장, 예. 또 체크 카드, 또 뭐 기타 뭐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 그 지금은 자꾸 진화가 돼 가지고 그 이전에 하는 수법으로서는 이제 도저히 보이스피싱이 이제 그 마음에 안 해주고 되니까 예, 자기들 예. 이용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 대면 팬층이나 그 친입 절취행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주로 요즘에는 뭐 수사기관, 검찰이나 뭐 경찰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금감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좀 많이 나타나나요? 지금 현재의 그 대출 사기라든지 예. 이런 예를 들어서 싼 이자를 해주겠다, 대출을 하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예. 이런 경우에는 각 경찰서마다 하루에 2~3건 정도 접수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그 정도는 쭉 있는 거군요. 예, 예. 요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SNS도 워낙 또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쪽을 이용한 범죄도 많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 카톡으로 대화를 자주 하는 친구가 예. 그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 그 30만 원을 보내라. 얼마를 보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대부분 다 믿고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고 보냅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니 왜 돈 안 갚느냐?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언제 돈 달라 했어? 우리 뭔데?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예, 예. 아니다. 내가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돈을 달라고 하면 유선으로 직접 확인해야 돈을 맞느냐, 이 돈이 필요하냐, 왜 예, 필요하냐, 유선으로 확인해야만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카톡으로서 그냥 얼마도 어떻게도 친구야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돈을 입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겠네요. 친구들 간에 이런 식의 이제 문자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대부분 뭐 같이 매일 카톡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친구고 매일 만나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는데 입금 안 해줄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심리를 그렇습니다. 노리다 보니까 이런 범죄로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하면은 보통 언론에서 접하기로는 좀 연세가 있은 어르신들 이제께서 많이 이제 사기를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젊은 층에서도 피해가 적지는 않죠. 자, 노인층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검찰이나 경찰 또 금융감독원에서 예.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자, 이럴 경우에 그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이 대면 펜치나 침입 절취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한데요. 예. 젊은 층에서는 대부분 그 사업 자금 뭐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 사기 부분이 많습니다. 이 대출이 필요한데 그런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한도를 올려야 가능하다. 예. 이 수수료를 얼마씩 보내라. 그러더라. 그 수수료가 심지어 2천만 원까지 보낸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솔직하게 보면은 금융기관에서는 그 한도를 올리기 위해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젊은 층에서 보니까 뭐 자금이 크게 없다 보니까 신용도 좀 낮습니다. 한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예. 신용도를 올려줄게,
어떻게 보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젊은 층에서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대출 한도를 올려주겠다는 얘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딱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한두 명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걸려드는 그런 수법으로 보면 되겠군요. 근데 좀 요즘은 이제 경기가 참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예, 예. 어떨 때는 뭐 300만 원, 어떨 때는 500만 원, 또 어떨 때는 수수료를 편취하기 위해서 당신 신용도 올리면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 예, 그걸 이제 믿는 거죠. 뭐 결국 나중에 보면은 전혀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예, 이 돈만 피해만 당하는 그런 사례가 거의 대부분 젊은 층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이스피싱이 몇 년 전부터 그냥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인데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수법도 많이 변했고요. 이렇게 금융사기 피해가 해가 갈수록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지금 현재 손쉽게 벌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지를 어디 외국에 뭐 중국이나 필리핀, 태국에 본부지를 두고 예. 낚시하는 식으로 밑밥 던져가지고 걸려들면 아주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건절되지 않는 것 같고, 요걸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하면은, 이 금융감독이나, 예. 에서 각 은행,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예. 좀, 대처를 하면은 좀 예방이 충분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인출제도 우리 대한민국은 30분이지만은, 예. 24시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30분에서 1시간으로 또 이거 늘리려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도 전화를 합니다. 30분이나 1시간 정도, 이체를 시가지고 그 돈을 인출 못 해가면은, 그 중간에 아이 피해를 당했다고, 당장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면 편취와 침입 절취, 이런 부분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그렇죠. 그런 또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예. 뭐 사실 그 피해자들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할 텐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전화 받는 게 좋고, 예. 어쩔 수 없이 그 전화를 받았는데, 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말하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것은 100% 전화건너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제 아이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뭐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기범에 대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예. 우선 그 자녀의 안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자녀의 친구, 선생님, 회사 동료 등을 연락처를 평소에 알면 좋고요. 예. 그리고 자녀가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으면은 그 당황하는 척하면서 일단 전화를 한번 끊어보십시오. 네, 전화를 끊어보시면은 그 끊고 나서 경찰서에 그 자녀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우리 딸이 납치됐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받았다. 네. 그때 그 동안에 경찰이 감지를 하고 계속 그 추적을 하고 합니다. 예. 그 만약에 실제 납치됐다면 다시 끊어진 전화에 다시 전화를 오게 됩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끊어보시고 경찰에서 신고하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해결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그 대출을 받기 위해 절대 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수수료 요구하지 않고요. 또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에서 설사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계좌로 이체해라, 현금으로 인출해라. 그 현금으로 인출해서 어디 뭐 집안 냉장고 어디 보관해라. 예.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형식으로 요구를 할 때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럴 경우에는 자기들이 저 피해자가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단념하는 게 이제 예방책입니다. 사실 그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찰관한테로 전화가 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러면은? 그럼 저희들은 속는 척 합니다. 아유, 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쪽에서 전화를 끊으면서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예. 그런데 우리, 이 시민들은 첫째, 딸이 납치되었다고 하고, 뭐,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면은 첫째, 당부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딸의 목소리가 똑같았다고 하는데 당황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유도에 넘어간 거지요. 예. 예. 혹시 그 만약에 경찰관에게 전화가 온다, 그런 식의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그러면은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번호 추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검거를 한다거나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그런 이제 물론 연출된 장면이겠습니다만 그렇게도 가능은 합니까? 근데 이 기지가 모두 외국에 다 있습니다. 아, 본거지가 예, 외국에 있다 본거지가 보니까. 외국에 다 있기 때문에 예. 그 추정은 불가하고요. 우리 경찰관한테 전화 와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돈을 얼마를 입금해라 했을 때 유의를 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인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쨌든 뭐 10원, 20원, 예, 이렇게 하면은 그걸 또 찾아러 입금된 줄 알고 찾아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현장에 또 직접 잠복을 하셔가지고. 그걸 걸어놨습니다. 추적 장치를. 아, 예. 각 은행에. 예. 예, 추적 장치 걸어놓으면은 그 계좌를 열면은 바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인근 지구대에서 가서 그 인출책을 근거를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그렇군요. 이 범행을 하는 수법도 이제 진화하고 있는데 잡는 수법도 그렇죠. 좀 더 진화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제 보이스피싱 하면은 대포 통장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실제로 뭐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통장을 개설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요. 좀 대포 통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대포 통장은 첫째 기존 사용하는 통장하고 체크카드는 자기가 사용할 때 잘 주지 않습니다. 예. 잘 주지 않는데 보통 신규로 개설해가지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 은행에서 통장 앞에 고지를 합니다. 이 통장과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했을 때는 처벌받는다는 서약서를 받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대출 사기에 필요하다, 뭐 하다 이렇게 할 경우에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알고 기은행에서 고지를 해가지고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예. 범죄에 해당된다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벌을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예. 여기 이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또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대포 통장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이럴 때 법원에서는 민사상 또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통장에 양도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좀 뭔가 조심하고 또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